종류가 제가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씩 이게 이렇게 만졌을 때 확실히 좀 더 부드러운 쓰레기통으로 갈 예정입니다.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펜 종류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요게 수성펜이에요. 저는 그냥 그때그때 세일하는 거 사거나 그냥 저렴한 걸로 사서 쓰고 있는데요. 수성펜은 물에 지워지는 펜이고요. 원단에 이렇게 그냥 펜처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물을 뿌리면 물이 닿는 부분이 지금 선이 사라졌죠? 근데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지울 때 생각보다 물에 좀 푹 담궈서 지워주셔야 합니다. 가끔 조금 두껍게 그려지거나 잉크가 많이 나오는 곳은 물에 푹 담궈서 지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파랗게 번져있는 물자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푹 담가서 지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다른 단점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써요. 조금만 쓰다 보면 잉크가 안 나와서 또 사고 그러는데 그게 좀 단점이고요. 이게 선을 좀 세밀하게 표현하기에는 촉이 좀 두꺼운 편이라서 선을 굉장히 얇게 세밀하게 표현해야 하는 부분에는 잘 맞지는 않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건 열펜입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열펜인데요. 블랙하고 파란색 두 가지 종류예요. 다른 컬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컬러를 갖고 있고요. 열펜은 말 그대로 다리미로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수성펜을 쓰기는 하지만 가끔 수성펜이 잘 안 보이는 원단들이 있어요. 그때 이 블랙 컬러의 열펜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열펜의 장점은 다리미로 열을 가해서 다려주면 자국도 안 남고 그냥 쓱 지워지고요. 이게 펜촉이 그냥 일반 펜이라서 굉장히 수성펜보다 훨씬 더 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오차범위 없이 표현을 하는데 더 좋고요. 단점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금방 쓰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초자고라고 하는 펜이에요. 이렇게 연필 형태로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초자고는 초로 만든 초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잘 썼었는데 열펜을 알게 된 이후로는 거의 안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가끔 블랙 원단에만 흰색 열펜이 없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가루로 된 초크 같은 거는 사용하시면 손에 묻는데 이 초자고는 손에 묻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초 특유의 그 코팅되는 느낌이 손에 남아서 저는 이것도 그닥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원단에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굉장히 잘 보이죠? 이렇게 장점으로는 어두운 원단에 사용했을 때 이렇게 잘 보인다는 게 장점이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겠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단점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은 굉장히 잘 부러져요. 이게 보시면 원래 이만큼 길이였는데 제가 한 반 정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반은 거의 깨져서 버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약해서 어디 한번 떨어뜨리기만 해도 안쪽이 깨져서 풀르고 나면 깨져버리고 풀르고 나면 깨져서 버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쓰는 거 대비 버리는 게 너무 많은 느낌이고요. 이 네모난 것도 진짜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이렇게 똑똑 부러져요. 그래서 그냥 부러진 채로 거의 쓰기는 하는데 이게 좀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관을 굉장히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단점은 어두운 원단에 사용을 했을 때 이게 다리미로 다려도 자국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 블랙 원단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좀 잘 나라고 몇 번 이렇게 덧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리미로 다렸을 때 초 특유의 그 코팅되는 느낌이 반짝반짝하게 남는 경우가 굉장히 생각보다 자주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도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두꺼워서 깎아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찮아서 깎아서 사용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쓰기는 하는데
너무 두껍게 표현이 되고, 이 사각형으로 된 초자고 같은 경우에는 깎는 도구가 따로 팔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쓰다가 너무 두꺼우면 갈아서 쓰고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래도 깨져서 버리는 게 많은데 갈아서 쓰면 또 더 버리는 게 많아져서 가성비가 좀 별로인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초자고는 앞으로는 더 잘 안 쓸 것 같고, 흰색 10펜을 구매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펜 종류는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초보이신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건 10펜이랑 수성펜 하나 정도씩 갖고 계시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실과 바늘이에요. 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실들이에요. 종류로는 이게 코아사, 그리고 이거는 일반 면사고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저는 재봉할 때는 다 코아사를 쓰고 있어요. 코아사는 면사보다 조금 더 튼튼하면서 더 깔끔해요, 실 자체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어디 가리지 않고 다 코아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오버록을 할 때는 오버록은 이 면사를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처음 구매하실 때 꼭 필요한 색만 먼저 사라, 그리고 나중에 세트 구매를 해라 라고 하신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요. 세트로 그냥 먼저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원단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실을 찾는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세트로 사놓으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원단마다 맞는 색깔 골라서 쓰기가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처음에 실은 세트로 하나 구매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아사는 기본으로 꼭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코아사는 이렇게 콘으로 된 거 구매하시는 것보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가정용 재봉틀을 사용하는데 가정용에는 이 콘사는 쓰시기가 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코아사, 이것도 되게 오래 써요. 이 코아사 구매하시면 따로 별도의 장치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재봉틀에 꽂아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너무 큰 것보다는 이 정도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면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버록 할 때 쓰려고 갖고 있는데, 그냥 저는 블랙이랑 화이트만 거의 갖고 있고요. 코아사랑 면사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코아사가 더 이렇게 실 표면이 깔끔한 편이고요. 면사는 두께감이 일정하지 않고 약간 다른 느낌? 면사는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끊어져요, 잘. 근데 코아사는 진짜 웬만하면 안 끊어지거든요. 손에 이렇게 자국 남을 때까지 잡아당겨도 안 끊어져요. 그래서 저는 재봉은 웬만하면 코아사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또 다른 실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청바지 재봉할 때 쓰는 청바지 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코아사랑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두께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청바지 실을 따로 사지를 않고 코아사로 재봉을 했었는데, 재봉을 하고 나면 뭔가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바지 실을 하나 사게 됐는데, 기본 청바지에 쓰고 있는 실이랑 컬러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휘뚜루마뚜루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사는 나중에 필요하실 때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라라 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실이 되게 특이하죠. 그냥 일반 코아사처럼 깔끔한 게 아니고 뭔가 뭉친 듯 안 뭉친 듯 그렇게 생겼죠. 이게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류 중에 신축성이 강한 원단들을 재봉할 때 실이 늘어나지 않으면 나중에 봉제한 게 다 터지거든요. 그때 요 라라실을 사용해서 봉제하시면 실도 같이 원단이랑 늘어나기 때문에 봉제가 터지지 않아서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재봉하실 때 사용하는 실입니다. 다음은 바늘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바늘들인데요. 바늘은 두께에 따라서 호수가 정해져 있어요. 가장 기본으로 많이 쓰시는 게 14호고요.
보통 재봉틀 사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요 14호 바늘일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바늘이 좀 더 얇아지고 숫자가 커질수록 두꺼워지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11호, 14호, 16호 이렇게 세 가지에 여기 9호도 있네요. 근데 보통 저는 14호를 제일 많이 쓰고 9호까지는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얇은 원단에는 11호 정도 쓰고 정말 청지 같은 좀 두꺼운 원단에는 16호까지 가끔 쓰기도 해요. 그래서 바늘 호수를 어떻게 아냐면 여기 그 바늘 귀 부분을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게 16호, 14호, 11호, 9호 이렇게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건 기본 바늘들이고요. 재봉틀 처음 구매하실 때 14호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실 때 하나씩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바늘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바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거는 재봉틀 처음 샀을 때 기본으로 들어있던 14호 바늘이에요. 이건 회사에 따라서 위쪽이 빨간 머리일 수도 있고 다른 색깔일 수도 있고 컬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머리가 파랗게 칠해진 블루팁 바늘이라는 거예요. 이 블루팁 바늘은 가끔 잘 늘어나는 원단을 재봉할 때 일반 바늘로 하면 땀이 예쁘게 안 나고 한두 땀씩 뜨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런 블루팁 바늘을 사용해 주시면 땀이 뜨는 거 없이 아주 예쁘게 재봉이 됩니다. 이게 블루팁 바늘이라고도 하고 니트 바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갖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의류를 만드신다면 블루팁 바늘 같은 경우에는 14호, 11호 정도는 미리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늘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바늘이 두 개가 같이 달려있는 쌍침 바늘이라고 하는 건데요. 두 개 보시면 바늘 간격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바늘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필요가 별로 없는데 이거는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홈패션 할 때는 사실 큰 필요는 없는데 의류를 만드신다면 이거는 하나 갖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바지 밑단이나 소매단 이런 데 보시면 두 줄로 재봉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만들 때는 아마 커버 스티치라고 하는 재봉틀로 재봉을 하는 걸 거예요. 근데 보통 커버 스티치까지 집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 쌍침 바늘을 이용을 하시면 밖에서 봤을 때 꼭 커버 스티치로 재봉을 한 것 같이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바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늘로 바짓단 수선할 때 두 줄 박을 때 이걸로 박아주는데요. 한 줄 한 줄 박는 것보다 훨씬 완성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늘. 그냥 집에서 쓰는 일반 바늘이거든요. 창구멍 막을 때, 손바느질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바늘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루발 종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갖고 있던 노루발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건 제 재봉틀에 그냥 기본 구성으로 있는 노루발들입니다. 종류가 되게 많죠. 노루발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한 번도 안 쓴 노루발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잘 쓰는 것만 몇 개 좀 보여드리면 제일 먼저 요게 기본 노루발이에요. 지그재그 노루발이라고도 하고요. 제 재봉틀에 그냥 제 기본으로 끼워져 있던 노루발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그냥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퍼 노루발이요. 이거는 대부분 재봉틀 사시면 들어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퍼 달 때 꼭 필요한 노루발이에요. 이게 있으면 지퍼 달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요거는 꼭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파이핑 노루발이라고도 하고 외노루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장착이 될 거예요. 제 영상 좀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거 쓰는 거 그리고 지퍼 노루발 쓰는 거 아마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름대로 파이핑을 달 때 쓰기도 하지만 지퍼를 달 때도 사용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퍼 노루발이 있는데 굳이 파이핑 노루발까지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것까지는 하나 갖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퍼 노루발로도 가끔 안 돼서 이게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노루발, 그 다음에
지퍼 노루발, 파이핑 노루발 이렇게 3개는 꼭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요하실 때 구매하시면 되는 거긴 한데요. 의류를 만드신다면 언젠가는 꼭 구매하게 되실 콘솔 지퍼 노루발입니다. 그냥 일반 지퍼 말고 숨김 지퍼라고 눈에 안 보이는 지퍼 있잖아요. 원피스 같은 데 다는 그런 거 달 때 꼭 필요한 노루발입니다. 제가 또 많이 쓰는 거는 요거 단축구멍 노루발이에요. 이거는 재봉틀 기종에 따라서 있는 재봉틀이 있고 없는 재봉틀이 있을 건데 저는 단축구멍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재봉틀이라서 이게 같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테프론 노루발. 이게 가죽이나 PVC 원단 같은 침판에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는 원단을 사용할 때 이걸 쓰는데요. 밑바닥이 이렇게 생겨서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에 원단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실 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빈도수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외에는 뭐 제가 샀던 것 중에 마라바끼 노루발이랑 요거 주름 노루발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요거는 제 후회템. 이거는 굳이 안 사셔도 된다 하는 아이템입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주름 노루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도 굳이 없어도 주름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놓고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마라바끼 노루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저 초보 때 산 건데 꼭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샀던 건데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모양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데가 있잖아요. 이 안으로 원단을 말아 넣어서 원단이 마라바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루발인데 이게 원단에 따라서 마라바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좀 탄탄한 원단, 힘 있는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마라바끼 하면 굉장히 잘 되기도 하는데 조금이라도 얇거나 흐물거리는 원단을 넣으면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보고 마라바끼를 안 해요. 그냥 제 기술이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마라바끼는 하지 않고 차라리 접어받기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은 굳이 요게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노루발들이 뭐 오보롱 노루발, 단뜨기 노루발, 단추다리 노루발, 퀼팅 노루발, 뭐 가이드 노루발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른 건 저는 사용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완전 초보일 때 샀던 건데 제 미싱이 브라더 미싱이어가지고 브라더에서 가서 샀던 거고요. 요거는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한 35,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 찾아봐도 거의 그 정도 가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온 방의 커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샀던 노루발이에요. 그때 암막 커튼을 주로 만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원단이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근데 그 두꺼운 원단들은 이 워킹푼 노루발이 있어야지 재봉이 잘 된다고 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뭔가 좀 기계처럼 생겼죠? 이게 원래는 퀼팅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퀼팅 할 때 위에 원단과 아래 원단이 틀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그런 노루발이라고 하고 저처럼 두꺼운 원단 박을 때도 사용한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거 덕분이었는지 그때 커튼을 제가 한 5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온 집에 제가 만든 커튼을 달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굳이 비싸게 구매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 두꺼운 원단 하신다면 일단 해보시고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요거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재봉용품 기본편을 찍어보았는데요. 짧게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녹화만 2시간 반째 하고 있어요. 초보이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거 외에도 잘 쓰고 계신 용품들, 도구들 있으시면 댓글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